표본에 대한 평균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검정은 이제 T 검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정한 표본이 특정 평균 값을 갖는 모집단에 속하는지 여부, 즉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의 평균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는요,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는 T 분포를 이용해서 가설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의 내용은 이제 약간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도 되는데요.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클 때는 표본의 표준 편차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하고 이제 거의 같을, 근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표본의 표준 편차를 모집단의 표준 편차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해도 정규 분포를 이용한 가설 검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못하면 표본의 표준 편차와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서로 유사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럴 때 만약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모집단의 표준 편차로 대체해서 가설 검증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작은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비해서 이제 작은 값을 가질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 표준 편차, 분모 자체가 이제 작은 값을 가져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본 평균과 모집단 평균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표본 크기가 작은 표본이 표본 크기가 큰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표준 점수보다 더 큰 표준 점수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표준 점수가 커져 버리게 되면 이제 유효 확률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모 가설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표본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사실 정규 분포에 비해서 특정 표준 점수 이상이 발생할 확률이 더 커지는 이런 이제 확률 분포 형태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분포를 T 분포라고 부른다라고 좀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검정은 이제 일반적인 평균의 비교 분석을 할 때 T검정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표본 T검정,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이런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일표본 T검정은요. 종속 변수만 하나 있는 건데 즉 한 집단의 평균과 특정한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이 250만 원이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무가설은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은 250만 원이다. 즉 집단의 평균, 가구당 소득이라는 평균을 250만 원이랑 비교하는 거죠. 이때 연구가설은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은 250만 원이 아니다가 될 겁니다. 자, 독립표본 T검정은요. 이제 집단 변수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 추출된 두 표본의 평균을 비교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집단 A와 집단 B의 종속 변수 평균은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제 연구가설은 집단 A와 집단 B의 종속 변수 평균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대응표본 T 검정은요.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두 표본의 평균을 비교하는데 자, 사전 사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집단 A의 사전 사후의 종속 변수 평균은 차이가 없다. 그런데 연구가설은 집단 A의 사전 사후의 종속 변수 평균에는 차이가 있다. 이걸 검증하는 것이 대응표본 T검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길 바라고요. 실습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뒤에 영상 뒤에 좀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usehold.sav 파일을 열어가지고요. 자, 하나의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표본이 449가구인데요. 이 449가구의 표본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이 250만 원인지 한번 검증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귀무가설은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은 250만 원이다. 연구가설은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은 250만 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선 한번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레거시 대화 상자 히스토그램을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소득을 변수로 놓고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좀 왼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전형적인 그 소득과 관련된 그래프가 나타나네요. 자, 평균이 285만 원 정도가 되고, 자, 표준 편차도 20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쉽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한번 1표본 평균 검정을 해보죠. 분석 들어가 가지고요. 평균 비교에 들어가셔 가지고 1표본 T 검정을 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소득이 검정 변수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검정 값을 250만 원을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이 나오고요. 자, 유의 확률이 나오죠. 유의 확률. 자, 유의 확률이 자, 0.000 이것보다 더 작아 버리니까 아마 이제 그 t 값이 이제 3.58 그렇죠. 그러니까 t 3.58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58보다 작은 t 값을 표본으로부터 얻게 될 확률이 이렇게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의 확률 값이 0.05보다 적으니까 이럴 때는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연구 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은 250만 원이 아니다. 라는 이제 연구 가설을 채택해야 됩니다. 자, 한번 소득을 종속 변수로 놓고 한번 데이터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들어가셔 가지고요. 기술 통계량 데이터 탐색. 자, 소득을 종속 변수로 놓고요. 자, 통계량을 기술 통계 신뢰 구간 95%로 해 가지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자, 이러한 이제 기술 통계와 관련된 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기술 통계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평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5% 신뢰 구간 안에서 하한선과 상한선이 나옵니다. 5% 절사 평균은요. 상위 하위 5%를 빼고 나머지 값들로 평균을 낸 거고요. 자, 중위수는 데이터 중에서 자, 50% 선에 있는 수였습니다. 자, 분산 표준 편차 있고요. 최소값, 최대값이 있는데 최대값은 엄청나게 높은 수네요. 자,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 뺀 거고요. 4분위 범위는 75% 수에서 25% 수를 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상자도표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극단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기술 통계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독립표본 평균 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독립표본 평균 검정, 즉 독립표본 T 검정은 다른 모집단에서 추출된 두 표본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iShop.sav 파일 가지고 실습을 할 건데 과연 남녀 간 인터넷 쇼핑몰 방문 횟수에는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모집단이죠. 남자와 여자라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방문 횟수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죠. 귀무가설은 집단 A와 집단 B의 종속 변수 평균은 차이가 없다고요. 연구가설, 대립가설은 집단 A와 집단 B의 종속 변수 평균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남녀 간 인터넷 쇼핑몰 방문 횟수의 차이가 있는 걸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의 귀무가설은 남자와 여자 간 인터넷 쇼핑몰 방문 횟수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 이게 귀무가설일 거고 대립가설은 남자와 여자 간 인터넷 쇼핑몰 방문 횟수 평균에는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연구가설이 될 겁니다. 남녀 간 인터넷 쇼핑몰 방문 횟수의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평균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파일은 iShop.sav이고요. 먼저 데이터를 확인해 보죠. 자, 분석, 기술 통계량, 데이터 탐색이 들어가셔가지고 쇼핑몰 방문 횟수를 종속 변수로 하고요. 성별을 이제 요인으로 보내고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케이스 처리 요약, 기술 통계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뭐 표가 너무 길게 나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해서 자, 피벗 트레이를 불러들여서 이렇게 변수들을 옮기면서 좀 예쁘게 만들면 되겠죠. 보니까 남자는 326 케이스, 여자는 147 케이스고요. 결측값은 없습니다. 자, 월에 쇼핑몰 방문 횟수를 보니까 평균이 남자가 8.94, 여자는 12.91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할 것 같은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통계적으로 우리는 이제 평균 검정을 해봐야지 되겠죠. 자, 95% 신뢰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5% 절사 평균은 상위 5%, 하위 5%를 빼고 중간 90%의 값들로 계산한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차 막대형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레거시 대하상자 오차 막대형 차트를 누른 다음에요. 자, 단순 케이스 집단들의 요약값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쇼핑몰 방문 횟수를 변수로 놓고 성별을 범주축으로 놓게 되면 이제 성별이 X축이 되고요. 남자의 오차 막대형 차트, 여자의 오차 막대형 차트. 즉 평균의 이제 95% 신뢰 구간을 도표로 나타낸 건데 보니까 일단 남자가 여자보다 폭이 좀 좁습니다. 그렇죠? 여자보다 폭이 좀 좁고 신뢰 구간의 상당 구간이 일단 겹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독립표본 T 검정을 해보면요. 자, 분석, 평균 비교,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쇼핑몰 방문 횟수를 검정 변수로 놓고요. 자, 성별을 집단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집단 정의를 1, 집단 2는 2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제 집단 통계량이. 그래서 남자 326 케이스에 평균 8.94, 표준 편차 18.639, 평균의 표준 오차는 1.032입니다. 여자는 케이스 147에 평균 12.91, 표준 편차 20.063, 평균의 표준 오차는 1.655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특이한 게 나옵니다. 자, 등분산을 가정함,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해서 자, 레빈의 등분산 검정 해가지고 F값 유의 확률이 나오죠. 우리는 그러면 이 값을 유의 확률 볼 때 이것의 귀무가설이 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먼저 이 레빈의 등분산 검정의 귀무가설은요. 두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모집단의 분산이 사실 동일해야 집단의 평균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구가설은 대립가설은 두 모집단의 분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의 확률이 0.05보다 커서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레이븐의 등분산 검정 유의 확률이 0.075로 0.05보다 크죠. 그러니까는 두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채택이 돼가지고요. 이 부분, 이 등분을 가정한다 이 아래쪽에 있는 숫자들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유의 확률을 보게 되면 자, 0.05보다 적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남녀 간 인터넷 쇼핑몰 방문 횟수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이제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남자 여자 간 인터넷 쇼핑몰 방문 횟수 평균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대립가설을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표본 T검정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 형태를 만들면 됩니다. 변수 이렇게 놓고요. 남자, 여자,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편 차이 놓고요. 자, T값 적어주고, 자, 유의확률 P-value 값 적어준 다음에, 자, 0.05보다 적으니까 별표 1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논문에 기재해주면 되겠죠. 자, 평균 검정 마지막으로, 자, 대응 표본 평균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 표본 평균 검정은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두 표본의 평균을 비교한다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에게 신약 투여 전과 신약 투여 후의 효과를 측정해가지고 신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검정해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응 표본 평균 검정일 거고요. 만약에 영업사원에게 새로운 판매 기법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이수 전과 교육 이수 후 이때 판매 성과를 비교해서 새로운 판매 기법의 효과를 검증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weight.sav 파일을 불러들여 가지고요. 과연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 전과 참가 후에 몸무게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 평균 비교, 대응 표본 T 검정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자, 최초 몸무게를 변수 1로 놓고 최종 몸무게를 변수 2로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요. 일단 통계량이 나오죠.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 전에 최초 몸무게는 91.496,
표준 편차는 14.56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가 후에 최종 몸무게는 87.925였죠. 표준 편차는 14.42입니다. 그래서 유유 확률을 살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실제 이 대응차를 보게 되면 자 최초에서 최종 빼면 기본적으로 한 3.571 표준 편차 1.30입니다. 그래서 뭐 T값도 상당히 이제 크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유 확률이 0.05보다 적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기각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참가 전과 후에 평균 몸무게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대립가설을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PSS를 활용해서 평균 검정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표본 평균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에서요. 일단 하우스홀드 SAV 파일을 이제 불러옵니다. 보니까 소득, 가계 지출, 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 가구 원수가 있죠. 자, 우리는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은 250만 원이 아니다라는 연구가설을 한번 검증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소득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 열어서 자, 열어보게 되면 전형적으로 자, 왼쪽이 긴 이런 이제 소득과 관련된 히스토그램이 이제 나와 있죠. 자, 다시 데이터로 돌아가서 자, 그럼 이제 449 표본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이 250만 원인지 아니 250만 원이 아닌지 이걸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에서요. 자, 우리 이제 평균 비교 보면 1표본 T 검정이 있죠. 들어가 가지고요. 일단 소득을 검정합니다. 검정값은 250이죠. 자, 250으로 놓고 자,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눌렀더니 자, 소득이 현재 449가구고요. 평균이 285만 2147이고 표준 편차가 208만 원 정도 됩니다. T값이 3.580이고요. 유의 확률은 0.000 그러니까 0.05보다 적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은 250만 원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은 250만 원이 아니라는 대립가설을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이제 자, 분석 자, 기술 통계량에서요. 자, 데이터 탐색으로 들어가서 데이터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득을 일단 종속 변수로 놓고요. 자, 통계량을 자, 평균의 신뢰 구간 기술 통계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소득에 대한 어떤 케이스가 나와 있고요. 기술 통계량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의 95% 신뢰 구간, 5% 절사 평균은 상위하위 5% 빼고 이제 남은 이제 수라고 말씀드렸죠. 자, 중위수는 이제 중앙값으로 보면 되고요. 자, 최소값, 최대값,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범위, 75% 수에서 25% 수를 뺀 4분위수 범위, 이러한 기술 통계들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줄기입 도표 나와 있고 상자 도표 나와 있습니다. 자, 25% 수, 중위값, 그리고 75% 수고요. 이 75에서 25% 뺀 거에 1.5배 중에서 최대로 있는 값, 자, 아래 1.5에서 최소로 있는 값, 여기 값들이죠. 이걸 벗어난 값들은 이제 이상 값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다른 데이터를 불러와 가지고 자, 독립표본 평균 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샵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성별, 나이, 직업, 쇼핑몰 방문 횟수, 방문해서 범주, 뭐 인터넷 이용 시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거를 검증할 거냐면요. 남녀 간 인터넷 쇼핑몰 방문해서 평균에 차이가 있는가 이걸 이제 분석을 해 볼 건데요.
먼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죠. 자, 분석, 기술 통계량 들어가서 한번 데이터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몰 방문 횟수를 종속 변수로 놓고요. 자, 요인을 성별로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남자 케이스 326, 여자 케이스 147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이렇게 다른 식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 해가지고요. 자, 피벗해서 피벗 트레이를 통해 가지고요.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성별을 조금 일렬로 보고 싶다. 이럴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통계 유형을 이쪽으로 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피벗 트레이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자, 쇼핑몰 방문 횟수 평균이 남자는 8.94, 여자는 12.91. 약간 차이가 나 보이는데 이건 이제 독립표본 평균 검정을 통해 가지고 정확히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술 통계량들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 방문 횟수의 차이가 있는지 아까 이제 오차 막대도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 오차 막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들어가서요. 레거시 대화상자 오차 막대 도표가 있죠. 자, 단순 케이스 집단들의 요약값 그대로 놓고요. 여기 들어가서 자, 쇼핑몰 방문 횟수를 변수로 놓고요. 자, 성별을 범주 축으로 하는 그리고 막대는 평균 신뢰 구간 95%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차 막대를 확인해 보니까 자, 95% 신뢰 구간을 도표로 작성했는데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폭이 적고요. 신뢰 구간이 겹치는 구간이 뭐 별로 없는 그다지 겹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평균 비교해서요. 독립표본 T검정. 자, 성별이니까 두 집단 간.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일단 검정 변수는 인터넷 쇼핑몰 방문 횟수죠. 자, 이거를 이제 검정 변수로 놓고요. 그리고 이제 성별을 집단 변수로 놨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걸 지정해 줘야 되는 데도 있고 버전에 따라서 아닌 것도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성별을 1, 2로 지정해 준 다음에 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집단 통계량이 나오죠. 남자 평균 8.94, 표준 편차 18.639, 여자는 평균 12.91, 표준 편차 20.063입니다. 좀 이게 보기 어려우니까 좀 피벗 트레이를 통해 가지고 조금 바꿔 볼게요. 자, 종속 변수를 이쪽으로 놓고요. 통계량을 자, 이쪽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걸 보니까 자, 리벤의 등분상 검정 F값이 나와 있고 유효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라 그랬죠? 자, 일단은 자, 우리가 이제 두 집단을 비교할 때는요. 일단 두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라는 걸 전제로 놓고 사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평균을 비교하는 게 무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이 등분상 검정의 귀무가설은 두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 대립가설은 두 모집단의 분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의 확률이 0.075니까 0.05보다 크죠.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자, 그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되니까 이제는 등분산을 가정한 상태에서 이 아래를 보면 됩니다. 이 아래값, 등분산을 가정했을 때 이 아래값. T값이 마이너스 2.093이고요. 유의 확률이 0.037. 그러니까 0.05보다 적죠.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기각됩니다. 그래서 남녀 간 인터넷 쇼핑몰 방문 횟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남자 여자 간 인터넷 쇼핑몰 방문 횟수에는 차이가 있다는 자, 그 대립가설, 연구가설을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응표본 평균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일을 다른 파일로 자, 웨이트로 바꾸겠습니다. weight.sav 파일 이걸로 바꿔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고객 번호, 나이, 성별, 자, 최초 몸무게, 최종 몸무게, 몸무게 차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바로 해볼게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귀무가설은 다이어트 참가 전과 후에 몸무게의 차이가 없다. 이게 귀무가설일 거고요. 대립가설은 다이어트 참가 전과 후에 몸무게의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그렇죠. 이게 대립가설이겠죠. 자, 그러면 일단 평균 비교에서요. 보면 이제 자, 평균 분석에서 평균 비교에서 이제 대응 표본 T 검정이 있죠. 여기 들어가서 자, 변수 1은 최초 몸무게, 변수 2는 최종 몸무게 해가지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최초 몸무게 평균은 91.4였는데 최종 몸무게 평균은 87.9였습니다. 자, 상관관계가 나와 있고요. 평균, 그러니까 최초 몸무게에서 최종 몸무게를 뺀 평균이 3.57, 표준 편차 1.305고요. T값이 10.597로 매우 큽니다. 유효확률이 0.000. 그러니까 자, 다이어트 참가,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돼야 되니까요. 다이어트 참가 전과 후에는 몸무게의 차이가 있다라는 자, 대립가설을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검정은 이렇게 우리가 이 분석 이 안에서 이 평균 비교 이 안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평균에 대한 차이 분석을 할 때는 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쉽게 검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